이 앱코가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용산에서 그냥 전자상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그 여기 CEO가 그 PC방들이 오픈하고 나서 좀 니즈를 확인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이제 고급 컴퓨터, 고사양의 컴퓨터랑 게이밍 기어를 갖다 놔야 손님들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 PC나 이런 것들 갖다 놨더니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쏟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쏟아서 이제 방수가 잘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방수가 되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도입을 처음 해서 국내에 좀 팔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사업이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AS 센터를 해외 뭐 로지텍, 뭐 커세어 주요 이제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가성비와 AS 센터 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소구를 해서 현재는 PC방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 키보드 같은 경우에 뭐 이게 20년 상반기 기준인데요. 뭐 키보드도 1위, 뭐 PC 케이스, 헤드셋 1위고요. 마우스는 로지텍이 1위긴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3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인해 보니까 17년도부터 해외 총판 업체에 유럽하고 북미 한 18개 국가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19년 10월부터 아마존 판매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시장 관련된 거는 일단 제가 올해 예상한 걸로는 판관 비율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매출액은 올라가더라도 지금 해외 아마존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해외 영업 비율은 뭐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게이밍 기어 시장 전망은 뭐 연평균 13.4% 정도 오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3월 14일 기준으로 올해 그러니까 매출액이 잘 나올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그 주요 사이트인 다나와랑 쿠팡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선 키보드는 1, 2위 유지하고 있고 마우스는 7위. 그다음 헤드셋은 이게 앱코에서 해커라는 브랜드랑 뭐 콕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 네이밍을 써가지고 같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드셋도 1, 2위, 그 다음에 PC 케이스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좀 판매는 잘 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이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분기에 점유율을 좀 나타낸 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앱코앤코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새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서 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후기는 좋은지는 좀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크게 그러니까 탑10 안에 드는 것들은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성공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다트에 올라와져 있는 이제 해외 사업부 손익 추이를 보면 17년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내 사업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도 물류센터랑 CS 센터를 설립하려고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어, 해외 사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실질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가 좀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사보다 좀 싸게 파는 전략으로 네,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코 키보드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그 로지텍하고 커세어 대비 이제 동일 스펙으로 비교하면 앱코가 좀 많이 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품질이 정말 비슷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로지텍 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은 아니어도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 가격 수준은 한다라고 후기에서는 좀 확인이 됐어요. 아니, 응답 네. 속도가 왜 더 빨라? 0.2 미터 퍼 세, 미터, 미리세크? 응답 속도. 응답했어요. 근데 근데 제가 이 왜,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네.
저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은 것만 표에다가 이렇게 했나? 근데 이게 로직텍도 그렇고 커세어도 그렇고 이제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많이 구상을 해서 사실 스펙적으로 비교는 한다기보다 좀 음,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음, 이런 부분 이제 최고급 스펙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음. 비교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없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의미 네네. 없을 것 같아.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음, 그래서 제가 좀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러면 올해 상반기나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좀 증대가 될까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21년 컨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99억 수준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약 28% 정도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선 그 코시스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코시스 기준으로 좀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21년 1월 이제 거래액으로 보면 이게 전부 이제 주변 기계가 게이밍 기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추이를 따져보면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 좀 46.4% 정도 증가된 것으로 좀 확인이 돼서 최소한 이거를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좀 주로 판매 사이트의 상위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국내 시장이 매출액은 좀 긍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해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이익 측면에서 아직은 고려할 게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게이밍 기어 사업은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코시스는 이제 온라인 판매 기준으로 이제 집계를 내린 건데 이제 20년 2월 유통 채널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판매 중에 한 50% 정도가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좀 분석할수록 좀 많이 미래가 좀 기대되는 좀 소형 가전 사업부인데요. 소형 가전은 이제 뭐 밥솥, 청소기,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이제 부피가 작은 가전을 좀 뜻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많은 동기분들처럼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코로나 활동 증가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경기에 좀 민감하다기보다 좀 트렌드, 얼마나 홍보를 잘하느냐, 얼마나 소비자한테 어필을 잘하느냐 이거를 잘하는 기업이 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 앱코라는 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따 소형 가전 탭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작년부터 소형 가전 사업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시작한 거는 무선 욕실 청소기, 뭐 그다음에 무선 스피커, 그다음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 외에 한 5가지, 제가 확인한 것만 5가지, 6가지 이상의 제품군을 수시로 내놓고 홍보를 하고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 크게 2가지로 그 브랜드 네이밍을 따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무선 욕실 청소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오헬라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음향기기나 블루투스 이어폰은 비토닉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작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5가지 제품으로 출시를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에코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한 거거든요. 네, 제품군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좀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소비자의 리뷰들도 보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확인을 보니까 좀 가장 처음 이제 생활가전 부분에서 출시한 게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 중에서 쿠팡 기준으로 7위 정도를 하고 있고 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29,000원 가격대에서 만족할 수준이다라는 평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게이밍 기어 사업처럼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기보다 시장 트렌드를 빨리 읽고 필요한 제품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빨리 홍보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이제 20년 반기 기준으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가전, 음향기기 반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좀 많이 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위에 쿠팡에서 검색을 제가 안 했었는데 지금 급하게 좀 해보니까 신규 출시된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드라이기도 좀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좀 디자인을 좀 많이 좀 이쁘게 트렌디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년 컨센은 한 98% 정도로 달성을 했고 일단 뭐 수치상의 근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계속 신제품 출시하는 것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소비자들 반응으로 봐서는 올해 상반기 역시 좀 매출액이 좀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 제가 후기를 훑어봤는데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 예쁘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하는 아, 전략이 빨리 치고 빠지기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제품 출시 빨리 해서 많이 팔고 다른 제품 또 만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사업부 다가가면 결국 외주 줘서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뛰어다 그게 파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그러면 펄을 높게 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수직 계열은 아니고 그 중국 업체에 다 OEM으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원가 상승으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제조업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그 그러니까 소형 가전 사업이 이제 많이 좀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쭉 올라왔는데 이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어 이게 원재료 가격이 보면 게이밍 기어 같은 경우에 평균 뭐 키보드를 보면 18달러 이 정도로 보고 생활가전도 한 14달러로 볼 수 있는데 판매 가격 평균으로 보면 생활가전이 54,000원, 키보드 39,000, 35,000원 이래서 생활가전이 진짜 많이 남는다. 같은 OEM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남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을 좀 보고 싶다면 소형 가전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률 증가폭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T 사업부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거는 크게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스마트 스쿨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해서 그 태블릿 PC를 이제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면 그 학급당 이제 스마트 학급을 한 학교에 뭐 12개의 학급이 있다면 3-4개의 학급에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보급을 해서 이제 시청각 자료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각각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이 이 태블릿 PC의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한번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전 및 보관함이 가능한 이제 패드뱅크를 앱코에서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 주도 사업에만 이제 참여하니까 매출 추정이 좀 쉽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매출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뭐 크게 매출액 증대가 뭐 예상되거나 뭐 큰 뭐 미래가 뭐 전망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8년부터 정부 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예반은 오타인데 예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이게 좀 예비 사업을 확인하고 좀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8년에서 20년까지 5차에 걸친 사업을 모두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공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면 이제 교사분들이 이 뭐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 40명이라고 하면 태블릿 PC가 한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관함에 넣어두면 그 본인 PC에서 이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뒀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그 태블릿 PC에 다 전송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이제 플랫폼화 시켰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까지 이제 제공하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해서
좀 모든 사업을 다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13,000대를 이제 독점 공급을 했는데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143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 전망을 좀 따져봤는데 이 앱코에서 좀 추정하기로는 21년에서 5년까지 충전함에 대한 실질적 필요 수요는 한 10만 대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서에는 뭐 시장이 뭐 30만 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좀 투자 위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매년 2만 대 정도를 5년 동안 공급한다고 했을 때 205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므로 21년에 이제 컨센 기준으로 예측치가 165억 정도인데 이거는 상회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좀 정부 주도 사업이 뭐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이게 예비 사업도 원래 19년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원래 실시 예정인 이 사업도 진행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매출이 올해 안 잡힐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CT 사업도 있잖아요. 아, 그 사업 분기 보고서 보면 음, 그 매입 금액이랑 매출액 보면은 음, 2배거든요. 그럼 음. 얘네는 이것도 그냥 사와가지고 단절 마진 붙여서 그냥 파는 건가? 이것도 다 중국 OEM에 맡겨서 생산을 합니다. 네. 그 생산 공장은 없어요. 네. 50%나 남겨먹네. 네, 이것도 많이 남겨 먹는데, 근데 이거는 대박이네. 다 예측이 되는 수준이라, 네. 그리고 정부 사업이니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죠. 아, 오히려. 네,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어서, 네, 음. 네,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약 페이지가 거의 다라서, 네, 크게 네, 더 말씀드릴 건 없어서, 네, 수입액이 그냥, 40억인데 매출액이 80억이에요. 네, 그죠. 저거 계약돼서 다 팔면은 저게 매출 더 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컨센은 상회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근데 다만 올해 실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다. 그거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생산 설비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중국 외주 업체에 항목별로 나눠서 네,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이밍 기어 사업, 그다음에 소형 가전, 그다음에 ICT 다 21년 기준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원래 그런 대기업 해외 게이밍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펄이 30 정도가 되나 저희는 당연히 국내 업체고 해외 시장 진출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펄을 10을 잡았고요.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은 33%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PER 10이면은 뭐 네, 뭐 PER 10 정도는 줄만하지. 그죠. 음. 10은 못해도 10은 될 것 같아서요. 못해도 네, 10은 줘야지. 네, 네. 욕심상으로는 10이 주고 싶은데 네, 차마. 그러니까 최소로 잡은 네, 게 10인데 그거 기준. 네, 저거가 지금 네. 예상한 거 아니야, 저거 위에는? 사업 보고서에는 2,400원으로 나오는데. 2,419원. 어디가? 이거 그대로 제가 바꾼 거 아닌데? 이건 예상 수치고 사업 네, 보고서 보면 20년이요? 12월 네. 거 2,419원. 이게 제가 오늘 다시 돌렸는데 이게 그 최근에 발표된 게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어쨌든 그걸로는 뭐, 좀 더 오른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크게 뭐 지정되는 건 아니어서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